다 어디 갔는데? 나 같이 보기 바로 하고 싶은데. 디지몬 보고 싶은데. 몇 화까지 봤더라? 난 모르겠다. 그냥 디지몬 보러 가야겠다. 아. 어디 보자. 어? 9화까지 봤나? 왜 9화까지 본 게 체크가 안 돼 있지? 10화까지 봤구나. 나름 열심히 봤는데 2번 봐서 10화인가? 그러면 한 54화까지는 2번에 10화니까 10번? 앞으로 한 8번 보면 되나? 오구오구님 하이 안녕. 아 맞다 출첵해야지. 어? 안 해준다. 왜? 안 되지. 출첵. 왜? 나 도배 밴 당해서 출첵 못해. 흰고링. 뭐지? 이거 그거 해야 된다. 빵하. 됐다. 좋아요. 근데 빵떡이가 아무것도 안 달고 있어서 되게 좀 헷갈려. 배지 같은 게 안 달려 있어서. 나이스 나이스. 아 나 그냥 오늘 저녁 나 알아서 무라 그래갖고 그러면 집에 와갖고 그냥 바로 디지몬이나 보면서 약간 팝콘 먹듯이 나 팝콘은 안 먹는데 그냥 저녁을 먹으면서 볼까 막 이러다가 오늘 약간 치킨이 땡기는 거야. 나 내내 스노잉 치즈 갑자기 막 땡겨가지고 그거 먹어야겠다 하고 시켰는데 사실 그게 님들 내내 스노잉 치즈 드셔보셨나요? 내내 스노잉 치즈 말고도 그냥 그 내내 치킨을 보시면요 얘가 그냥 겁내 큰 박스에 오거든요.
피자판처럼 큰 박스여가지고 내 지금 책상에 이거를 놓을 자리가 없어갖고. 아, 제 책이 나와. 잠깐만. 아유. 그래서 그냥 먹고 왔어. 으이. 아, 한 번 더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와. 오기 전에 30분 잤는데 그냥 자지 말걸. 한채 이특 맨날 방송 키기 전에 한 10분에서 30분 더 자겠다고 컨디션 안 좋아지면서 맨날 잠 젠장. 그만 자. 아니 10분에서 30분 자고 컨디션 안 좋아질 거면 그냥 안 자는 게 낫지. 젠장. 내내 신메뉴 뭐 나옴? 내내 신메뉴 야자치킨. 와 진짜 안 먹고 싶어. 코코넛? 너무 무신가? 아니 코코넛. 코코넛 가격이 그 치킨이 이제 겁나 비싸긴 해. 왜 얼만데 이거. 야자치킨. 스노잉 맥스? 뭐 이것도 신메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벌써 또 나왔네? 뭐 얼마 안 된 건 아닌가? 야자치킨. 와, 한 마리 26,000원? 짱 비싸. 아니네, 23,000원이네. 머쓱. 순살하면 25,000원. 근데 나 순살 못 참긴 해. 뼈 너무 귀찮잖아. 인정? 흠야리. 사실 스노잉 치즈랑 1,000원밖에 차이 안 나네. 치킨 안 먹은 지 한참 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난 진짜 무난하게 그냥 먹을 거 없다 하면 그냥 치킨인데. 예, 순살과 뼈의 그 매력이 다르긴 하거든요. 은근히 그 뼈가 먹고 싶을 때도 있기는 한데 나 인간에서 그래도 나는 순살이 좋더라. 비싸서 맨날 딴 거 먹고. 그렇긴 해. 근데 치킨 비싸. 근데 막 약간 사실 모든 게 다 비싸기는 해. 근데 또 양도 줄어서
나 같은 경우에 원래 치킨 한 마리 시키면 한 번에 다 못 먹는 편이면 약간 그 교촌같이 진짜 조그만한 데 있잖아. 안 그래도 양 적어지는데 더 조그만한 데 있잖아. 그런 데 거는 진짜 나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겁나 조금이야. 에바라고 생각. 그런 걸로 치면 뭐 다른 게 더 낫긴 한데 근데 나 약간 뭐 햄버거를 먹든 국밥을 먹든 뭐 다 약간 한 끼 한 10,000원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냥 다 비싸요. 지금 안 비싼 게 없어. 나 지금 그래서 나 돈 아끼려고 그래서 나 컵라면 먹었잖아. 컵라면이 제일 싸. 삼각김밥 같은 것도 있잖아. 가격이 되게 비싸지고 되게 쪼꼬매졌어 또 걔도. 짜증나 진짜. 뭐 다 쪼꼬매져. 진짜 내가 왕년에는 그래서 삼각김밥 한 번에 4개까지 먹어봤어. 삼채몇. 한 솥은 한 끼 5,600원으로 가능하다고? 한 솥이 짱이네. 한 솥 도시락 메뉴. 아니 난 사실 한식 같은 요를 그닥 먹을 수가 없어갖고 가리는 게 너무 많아서 쉽지가 않다요. 우와 고기 시리즈 돈치 고기 돈가스 도련님 고기 이런 거는 나도 좀 먹을 만한 거 많은데? 짱이다. 함박 스테이크. 나 원래 함박 스테이크 되게 무시했는데 뭔가 그 애기들만 먹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근래 약간 좀 땡긴다. 약간 보드랍잖아. 다른 것들에 비해. 나 약간 돈가스 같은 거 먹으면 입안 다 까질 때 있어가지고 그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나 원래 약간 치즈 돈가스 파인데 치즈 돈가스가 보면 종류가 약간 여러 가지가 있달까?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 수아님 하이요 안녕. 나 오늘 인사를 손을 안 냈는데 안녕. 와 치즈 돈가스가 약간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게 먹었었단 말이야. 뭔 느알? 옛날에는 그냥 돈가스를 먹는데 그 안에 치즈가 좀 첨가되어 있는 약간 요런 느낌. 뭔 느알? 이랬는데 애가 점점 두꺼워져서 막 이 모양이 돼버려. 알아? 그럼 내가 얘를 먹다가 이제 입 닦아줬었어. 얘를 내가 이제 먹는 법을 터득했는데 여기가 위로 가게끔 먹으면 되거든. 이 치즈가 있는 부분을. 예, 치즈가 있는 요 부분을 그래서 이건 좀 얇은 편이고 진짜 두껍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에 내가 얘를 옆으로 먹었던 거야. 그래서 이 튀긴 부분이 내 입천장을 다 갉아먹은 것이지. 근데 이제
여기 치즈 부분을 입천장이 가게끔 해서 먹으면 좀 괜찮더라고. 와 이거 개맛있게 생겼다. 아 나 입이 점점 험해져. 정말 맛있게 생겼다. 치즈 돈가스 효능 10가지와 부작용. 요즘 제 근처에 다이어터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약간 사실 다이어트를 좀 잘하는 편이야. 난 식욕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딱히 실패하질 않는 편이거든. 그냥 내가 좀 안 먹어야겠다 하면 안 먹고 말아. 그래서 되게 보면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그냥 먹고 행복해지자. 이러고. 그 아시죠? 고경표님이 말랐을 때 굉장히 잘생기시고 너무 멋있었지만 살찌고 나서 그걸 조금 잃은 대신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냥 먹고 행복해지자. 이러고. 아, 나 근데 고치도는 안 먹어봤어. 나 고구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돈가스 말고도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먹다가 입천장 까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갖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두껍게 생긴 치즈 돈가스에 약간 PTSD 와가지고 나중에 막 이런 거 찾아다녔거든. 그래 이제 좀 이 치즈 부분을 위로 먹으면 좀 안 다치게 먹을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지. 근데 그래도 얘가 너무 큰 경우가 있어. 내가 입이 좀 작거든. 아 정말 곤란해. 내 입 찢어져. 그냥 고치돈파하게 많더라. 근데 내가 고구마 약간 근데 내가 고구마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상 약간 청개구리 심보인 것 같아. 그냥 선입견. 사실 맛이 나쁘지 않거든 고구마. 근데 그냥 뭔가 건강한 음식이라 갖고 먹기 싫음. 편식쟁이 심보. 뭔가 건강한 음식이라 먹기 싫어. 아니 내가 어렸을 때는 있잖아. 내가 감자파랑 고구마파가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완전 어렸을 때는 고구마파였어. 근데 특히나 내가 고구마를 조금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완전 어렸을 때는 밤고구마만 먹었단 말이야. 근데 밤고구마도 그 퍽퍽한 매력이 은근 또 있다? 약간 그냥 계속 우물우물 씹어. 그 표면을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그냥 우물우물 씹어. 그러다 보면 은근히 맛있어. 그 퍽퍽한 약간 매력이 그래도 은근 있긴 했거든. 근데 그래도 되게 퍽퍽하잖아, 밤고구마는.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호박고구마를 갖고 온 거야. 호박고구마를 구워 먹는데 밤고구마를 먹다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는 거 있지? 그래서 그때 약간 호박고구마에 빠져서 아니 밤고구마는 그렇게 퍽퍽했는데 이거 이렇게 촉촉하니 맛있다고? 이러면서 막 빠졌지 막. 그래서 뭐 고구마를 엄마가 구워주면 이제 고구마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굽는 기계까지 사가지고 뭐 기계를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냄비인데 그냥 약간 특수하게 제작한 그 용으로 만든 냄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데다가 구워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 밤이야? 호박이야? 막 이러고 호박 이거 밤이잖아 싫어 나 호박 먹을래 막 그렇게 막 호박고구마를 먹었었지. 호박고구마 호마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내가 약간 집에서 그렇게 고구마를 많이 구워줬는데 가끔씩 내가 안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때 이제 구워줘가지고 먹으라고 주니까 약간 반항심이 조금씩 생긴 것 같아. 나 안 먹고 싶은데 주지 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된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안 먹게 된 음식들이 좀 있거든요. 나 완전 어렸을 때 막 연근조림 이런 것도 먹고 막 감자채 볶음 막 이런 감자도 은근 좀 좋아하고 은근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맛의 느낌이 있어. 식감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음식들도 뭔가 건강하고 좀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다 보면 자꾸 안 먹게 돼서 그렇게 멀어지더라고. 근래에 약간 감자채 볶음이 땡긴 적이 있었어. 감자채 볶음 맛있었는데. 근데 이제 감자채 볶음에서 감자랑 그냥 그런데 보면 이제 햄이나 베이컨 같은 거 넣어주잖아. 그럼 그것까지만 먹어. 이제 내가 편식 지금 2년 차로서 보다 보면 그런 애들이 되게 힘들어. 감자채 볶음 같은 경우도 보면 감자가 좀 투명하게 얇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이제 또 부재료가 뭐가 있냐면 양파 같은 게 있어. 양파 같은 게 있어.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 먹으면 양파까지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잘 골라내서 먹어야 되거든. 아 근데 얘네 좀 까다로워. 가끔씩 이제 감자채가 이렇게 잘 썰린 감자채면 모르겠는데 얇게 해 가지고 뭔가 그 흐물텅거리게 생기게 된 감자들이 가끔 있어. 그러면 이제 힘들어 그게. 또 이런 식으로 힘든 게 냉면에 든 오이 같은 애들 거기도 보면 오이 말고도 뭐 뭔가 그 채 썰린 뭔가들이 또 들어가거든. 쌍무 막 이런 것들도 잘려서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면이랑 섞인 거 막 이런 애들이 진짜 힘들어. 내가 기가 막히게 잘 발라내는데 그래서 가끔씩 지뢰로 한두 개씩 먹어. 아 그러면 이제 인상 팍 찌푸려 아! 그래서 나는 근데 또 되게 어려운 게 나는 냉면 같은 걸 먹잖아. 그러면 냉면에 비냉은 당연히 맵게 나오는 거지만 물냉은 나는 이제 당연히 안 매워야 된다 파란 말이야. 아 매운 거 먹을 거면은 비냉을 먹어야지. 근데 이제 보다 보면 물냉에도 가끔씩 매운 소스를 얹어 주시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걸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메뉴에 뭐 적어 주시든가. 근데 문제는 메뉴판 이미지가 다 너무 거짓된 것들을 올려 놓으셔 가지고 진짜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없고 다 그냥 이미지 따와서 어디 거 가져와서 쓰시잖아. 그래서 내가 메뉴판에서 봤을 때 분명 매운 소스나 뭐 이렇게 올라간 게 딱히 뭐가 없어. 그래 갖고 시키면 뭐가 겁나 푸짐하게 들어가 갖고 매운 소스 가득하게 들어와 막. 진짜 곤란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끔씩 이제 옛날에는 근데 내가 되게 진짜 소심하고 그런 걸 되게 못했단 말이에요. 막 주문하고 전화하고 막 "저기요." 이런 거 절대 못해. 그냥 손드는 정도까지 가능. 그래서 나랑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 무슨 외국의 웨이터들을 우리가 부르면 안 되고 웨이터들이 먼저 찾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며 그러듯이 기다려 봐. 벨 있으면 아주 좋아. 근데 벨도 사실 잘 못 누르는데. 그치. 나 메뉴 잘못 나와도 그냥 먹어. 근데 이제 나는 근데 문제가 또 편식이 또 심해서 잘못 나왔을 경우에 내가 못 먹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가끔 못 먹는데 근데 이제 또 내가 소심한데 완전 내향인이다 보니까 혼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혼밥을 해 봤자 뭐 편의점을 가든가 하지. 식욕이 많으면 이제 혼밥하러 뭐 다른 것도 먹으러 가겠는데 내가 그래서 진짜 샤브샤브까지 고민한 적이 있지만
결국에 내 귀찮음이 이겼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다른 메뉴가 나왔을 때 내가 못 먹는 메뉴가 나왔다 하면 이제 옆에 친구나 누군가를 불러서 근데 잘못 나왔네. 보통 내가 그렇게 곤란해하고 있으면 옆에 다른 사람이 해 줘. 특히나 나는 이제 가족들이랑 잘 나가니까 부모님이 다 해 줬지 보통. 알아서 이제. 그래서 엄마가 요즘에 되게 대견해 하세요. 내가 근데 사실 근래까지도 나는 전화 되게 기피했었거든요. 주문도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내가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는 거여서 대학생까지도 사회생활을 그렇게까지 하는 느낌은 아니잖아. 대학생까지도 약간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좀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뭐 내가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까지만 해도 막 주문하고 전화하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했는데 제가 이제 조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조교할 때 전화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뭐 주문 같은 것도 약간 옛날에는 알바생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불편했거든. 옛날에 알바생도 알바생이었는데 사장님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나는 근데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좀 불편해하는 편이야, 전체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약간 알바생들이 다 나보다 어리거나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나도 알바를 해본 적이 있고 약간 좀 측은지심이 드는 거야. 어차피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니까 딱히 막 좀 덜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좀 깨달았어. 옛날에는 제가 남의 시선을 되게 많이 의식하는 편이었는데 어차피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다. 딱히 뭐 다들 별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걸 좀 깨닫고 나서 좀 별 상관없게 없어지기도 했고 내가 그런 거를 좀 주저하고 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뭔가 실수할까 봐 그렇게 하면 너무 부끄러워질 것 같잖아. 그래서 좀 그런 게 컸으면 방송하면서 또 성격이 많이 변해 가지고 전에는 방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을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어땠는지는 모르겠어. 저는 좀 저를 과소평가하는 편이긴 해서 어땠을지 실제로는 잘 모르겠긴 한데 소심한 건 사실이었고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그리고 알지 긴장하면 더 실수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 더듬을 것 같고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나는 실수할까 봐 말을 내가 더듬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국룰로 그런 거 있잖아. 지금도 많이들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선생님들이 "자 오늘 며칠이야 오늘. 오늘 9 일이니까 9 번이 읽어 보자." 해 가지고 "자 오늘 51 페이지 오늘 여기 9 번이 한번 읽어 보자." 한 다음에 이제 그래 다 읽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19 번이 읽어 보자." 하는 그 있잖아. 그럼 이제 나는 4번 호인 날에 아주 긴장을 해. '아 오늘 큰일 났다. 내가 막 39 번이야? 그러면 나 오늘 9 일? 와 미쳤다. 오늘 이제 미쳤다.' 혹시 그리고 가끔씩 오늘이 9 일이니까 10 번 읽어 보자." 이러는 선생님들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8 일까지도 긴장을 해야 돼. 오늘 잘하면 내가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아주 긴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냥 앞에서부터 한 문장씩 쭉 읽게 시키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국어 시간 같은 경우에 지문이 길잖아. 그러면 여기 1 번 단 요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 문장씩 읽어보자 이렇게 하시잖아. 그러면 나는 그 문장을 세. 자, 지금 내 앞에 8명이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8줄을 세 가지고 내 줄은 여기야. 그럼 이제 내 번호 순서가 올 때까지 거기만 계속 읽어. 안 더듬거리려고. 그랬었어. 진짜 너무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더듬으려고. 내 번호다 하면은 오늘 문제를 수학도 막 나와서 풀라 그러잖아. 그럼 수학 문제 막 미리 풀어 막 다. 막 그랬었어. 그리고 이제 발표할 때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맨날 대본 다 짜가지고 막 맨날 계속 읽어. 그리고 무조건 나는 대본 안 보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발표할 때 굉장히 자세적으로 좋다라는 걸 이제 알긴 하던데 너무 긴장되고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대본만 그냥 쭉 읽었었어. 근데 이제 그 대본도 잘 못 읽을까 봐 되게 걱정을 하고 계속 읽어보고 막 이랬었는데 방송하고 나서는 말하는데 좀 자신이 붙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방송 초반보다 내가 말을 잘함. 이게 하다 보면 늘어. 그래서 사실상 발성적으로도 더 나아졌을 거고 발음적인 거는 솔직히 좀 새는 것 같기도 해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말 실력은 좀 늘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간에 내가 대본을 읽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실시간으로 나오는 걸 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늘어가지고 그 말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이게 안 늘면 그게 더 문제긴 해. 그래갖고 이제 좀 자신이 좀 생겨서 방송 그리고 내가 또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많이 하진 않는데 지금은 제가 정말 게임을 한다고 해도 좀 뭔가 대사가 많은 게임을 하진 않는데 전에는 제가 대사가 많은 게임들 더빙하는 걸 많이 했거든요. 뭐 더빙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대사를 다 하나하나 읽는 걸 많이 했어. 근래에 내가 했던 게임 중에는 뭐 대사가 많다고 하면 뭐 페이퍼 플리즈나 뭐 이런 게임들을 했을 때 보시면 제가 대사 다 안 읽고 있는데 읽을 필요가 있어 보이면 다 읽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거 다 읽었거든. 근데 그렇게 읽는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는 것도 같아. 옛날에 찌꺼력 게임도 많이 하고 스토리 게임도 많이 해가지고 읽는 거 좀 많이 했었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이렇게 뭔가 지문이나 이런 거를 읽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늘어가지고 옛날에는 발표할 때 대본을 쭉 써놓고 막 계속 읽어봤어야 됐으면 근래 마지막쯤에는 이제 좀 자신이 붙어가지고 대본을 써. 그 다음에 그냥 발표 당일날에 그냥 처음으로 읽어도 그냥 잘 읽을 정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방송에 좋은 점이 있네. 방송으로 좋은 점이 있었어. 이러면서 이득인 점이 생겼네. 좋았지. 역시 저체선창. 아 근데 여전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진행률이 엄청 좋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인 것 같아. 지금도 내가 그 MBTI N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신기하게 여기거든요. 나는 주제가 끊임없이 나오진 않아. 오늘은 조금 내가 좀 신들린 것처럼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잘 된다. 오늘은 좀 수월하게 얘기가 좀 나오는데 원래는 이렇게까지 막 주제가 막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고 하진 않아가지고 차라리 누가 주제를 던져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순 있거든요. 근데 나 혼자서 막 5시간 떠들고 이럴 수 있을 정도는 안 돼가지고 내가 옛날에 막 그런 분들도 봤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잘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막 채팅을 일부러 안 보고 그냥 혼자서 모니터만 보고 떠들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근데 나는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야. 혼자 있으면. 그리고 이게 내가 또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8년을 넘게 떠들었는데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친구들이랑도 그렇고 뭐 8년을 친구였으면 서로 이제 더 얘기할 것도 없어. 내가 그렇다고 막 썰거리가 많이 생길 정도로 뭔가 재밌게 살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천장만 보면서 쇼츠만 보고 있고 이런데 뭐 재밌는 일이 안 생기잖아. 그래갖고 쉽지 않아. 근데 그래도 전보다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근래에 엔간에서 내가 주문을 했을 때 전화가 오는 경우 없네. 요즘엔 다 앱으로 주문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나 그래서 앱 주문이 생기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다 전화 주문을 했어야 됐잖아. 아니면 뭐 직접 가서 주문을 하든가. 전화 주문을 해야 될 때 맨날 혼자서 이제 대본을 계속 굴려. 아, 네, 여보세요. 저 여기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요. 저 그 스노잉 치즈 한 마리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막 친구 집에 전화할 때도 어, 여보세요. 그 혹시 땡땡이 저 땡땡이 친구 채인데요. 혹시 땡땡이 없나요? 아, 땡땡이 오면 저한테 전화 한 번만 해달라고 해주시겠어요? 아, 뭐 요런 거. 예상이 없던 질문 나오면 진짜 바로 막힘. 근데 약간 근래에도 그런 식으로 한 적은 많아서 나 요즘에는 약간 근데 내가 일하면서 전에는 좀 그런 게 덜했으면 요즘에는 좀 이렇게 무슨 반복 재생 틀어놓은 것 마냥 똑같은 대사를 얘기하거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혀가 꼬이더라고. 그래서 맨날 좀 말실수를 조금씩 해. 혀가 꼬여. 예상이 없던 질문 나오면 좀 이렇게 멍해지고 당황해요. 근데 좀 그래도 당황하긴 하지만 좀 나아진 게 그래도 막 전에는 되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게 좀 심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가 막 신입이고 막 이러면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잠시만요 그냥 이러고 아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서 잠시만 제가 다른 데 여쭤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근데 내가 심지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갖고 그냥 잠시만요 제가 담당 담당자분께 한번 여쭤보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조교할 때 이제 나는 사실 별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그전에 또 다른 일을 했을 때 그럴 일이 많은 직군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전화 업무를 좀 했었어. 근데 심지어 좀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곳에다가 다 전화를 돌렸어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다 너무 이렇게 불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화하면서 그래서 그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 심지어 내가 전화를 돌리는데 막상 업무를 나가시는 건 또 다른 분이어서 난 중간에 껴있던 거야, 제3자로.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됐어, 심지어. 그 담당자분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독단적으로 행동하셔가지고 저 연락도 안 되고 이래서 계속 나한테는 불만 전화만 오는 거야. 아니 온다 그래놓고 왜 안 오냐 막 이러면서 죄송해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하는데 연락이 안 돼 담당자가. 와 나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때도 물론 내가 전화를 많이 익숙한 때가 아니어서 제가 옛날에는 진짜 친구들이랑도 전화하는 거 되게 꺼렸었거든요.
요즘에 많다며 전화 포비아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편이었어.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었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때도 내가 대본 메모장이나 뭐 한글 이런 데다가 대본 이렇게 쭉 써 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 어디 이런 건데 혹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러는데 혹시 이거 지금 좀 전화 시간 괜찮으세요?" 뭐 아니 다름이 아니라 뭐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이제 막 이렇게 쭉 써 놓고 그 이제 진짜 다른 질문 나오면 "어 어 어." 계속 이러고.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전화 업무 같은 거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 '난 좀 혼자 일하는 게 좀 잘 맞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막 '난 약간 서비스직은 안 맞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이제 조교를 하게 되는데 조교를 하면서 면접을 볼 때 거기서 나한테 이제 전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괜찮으시냐 내가 물어봤다 거기다가 혹시 전화 업무가 맞냐고. 근데 거기서 처음에 나한테는 되게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었어 거기가. 그래서 이제 날 붙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 전화 업무 별로 없대. 요즘에 뭐 카카오톡도 있고 다 어 온라인으로 다 해 가지고 전화 업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다행이다.' 이랬는데 뭐 전화 업무 엄청 많은데 무슨 뭔 카카오톡 뭔 소리야. 물론 카카오톡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막 대본 써 가지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 그냥 학생한테 전화하는 건데도 너무 무서웠던 거야. "아 안녕하세요. 저 조교인데요. 저 혹시 이거 이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가능할까요? 네 이때까지 해 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별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그때는 막 이렇게 대본 막 이따만큼 써 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야 했으면 나중에는 그냥 전화해 가지고 심지어 내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제 선배가 돼 버렸거든. 그래서 초보한테 새로운 분한테 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맡아서 했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그냥 내가 다 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예 그냥 제가 할게요. 주세요." 이러고. 호량해 이제 뭐 나중에는. 근데 막 이제 가끔씩 너무 어려운 전화에만 대본 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전화 업무 뭐 이런 거는 뭐 서비스 이런 거 그닥 어렵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어린이날에 행사를 해 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을 좀 했었거든. 그러니까 뭐 MC를 봤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나눠 주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 보실래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게 약간 좀 천직인데 싶은 거야. 애기들 재밌어하는 것도 좀 보기 좋고. 그래 가지고 막 홍보도 해 가면서 이거 한번 해 보실래요?" 원래 내 업무가 다른 거였는데 그때 내가 좀 컨디션 안 좋다고 했더니 다른 거랑 좀 바꿔가면서 하라 그래 가지고 하는데 재밌는 거야 은근히. 그래 갖고 "아 이거 한번 해 보실래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여기 한번 봐 보세요." 그날 좀 즐거웠어. 내가 원래 되게 최악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린이날 행사 때쯤이 생각보다 괜찮아 가지고 즐거웠어. 오늘도 되게 즐겁게 일하다 왔고 그래서 내가 오늘 잠을 진짜 못 잤는데 근데 좀 괜찮네 생각보다 컨디션이. 100 점짜리 미소. 근데 마스크 써서 안 보임. 근데 내가 옛날에 타로를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 그때도 내가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 같거든. 그때는 코로나 때여서. 근데 나한테 눈웃음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전까지 몰랐거든. 애초에 내가 많이 잘 웃는 편이 아니었어. 그래서 옛날에 내가 좀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좀 어떻게 나아지고 싶은데 싶었을 때
너 진짜 안 웃는 애를 좀 깨닫고 예쁘게 웃는 법을 좀 연습해 보고 싶다. 옛날에는 심지어 내가 교정하기 전에는 웃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어 가지고 더 안 웃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막 그 인터넷에 막 예쁘게 웃는 법 해 가지고 막 카드를 물고 막 펜을 물고 웃어 봐라 막 이런 거 막 따라해 보기도 하고 막 저장해 놓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막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내 친구들도 몰랐거든요.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타로 보시는 분이, 근데 원래는 타로를 본다고 하면 보통 다 그냥 그 진짜 카드만 봐 주시는데 그분 약간 사주까지 같이 봐 주시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심리 검사도 같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행동이랑 뭐 이런 것도 봐 가면서 "그래 뭐 이런 걸 보면 뭐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자세히 봐 주셨어. 그래서 내가 봤던 타로 중에 가장 좀 만족스러웠던 타로였거든. 내 친구들이 심지어 거기서 좀 많이 봤어 가지고 아시더라고. 약간 그래 가지고 갔는데 내가 눈웃음이 있다는 거야 그분이. 내 친구들도 다 그래 가지고 "얘 네? 얘가요?" 이랬는데 진짜 있네." 이러더라고. 몰랐어 나도 근데. 근데 이제 그래서 마스크를 껴도 보이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스크 껴서 잘 안 보일 때, 근데 마스크 끼면 진짜 그게 편하기는 해. 좀 덜 웃어도 되는 거. 해피. 근데 요즘은 좀 긍정적으로 일하고 있어 가지고 좀 해피한 것 같아. 스트레스 좀 덜 받는 중. 오늘은 진짜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 하루 종일 떠들기만 함. 해피. 나 요즘에 좀 서비스 잘하는 것 같아. 인사 제일 잘함. 근데 나는 인사가 좀 어려운 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인사를 안 하는 습관이 좀 있거든? 아, 이게 진짜 곤란해. 3살 버릇, 80까지 가는데 이런 버릇이 들려 있어 가지고. 근데 인사가 있잖아. 사실 그 약간 다다익선이거든 인사도. 안 하는 거보다는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는 게 나아. 사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이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도 보면 하루에 막 몇 번씩 또 마주칠 수도 있는 사이들 있잖아, 동료들이. 근데 그렇게 쳤을 때 인사를 사실 매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뭐 목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하잖아 그래 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그냥 막 쌩 지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쌩 지나가서 싸가지 없는 느낌이 날 바에야 그냥 매번 90도 인사를 하는 게 더 낫다.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거보다는 이제 낫잖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다다익선이야. 안 할 바에는 그냥 많이 하는 게 낫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소심하고 약간 그 남들 시선 많이 의식하고 막 좀 이렇게 좀 쭈글쭈글했잖아. 근데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생일날에도 뭔가 그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내가 그냥 생일 축하를 안 받아 버린다든가 생일 안 알리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했었다 그랬잖아. 약간 인사도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줄까 봐 인사를 안 했어. 정말 웃긴 마인드지. 인사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되게 무안한 상황들이거든. 그 무안하고 부끄러운 거 이런 걸 되게 못 견뎌하는 것 같아. 안 받으면 아쉬운 거지 하고 넘기면 되는데 안 받았을 때 그 무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안 하기 시작했어 내가. 그 인사 보면 있잖아. 그 내가 했을 때 안 받아주는 것도 무안한데 그거 말고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사실상. 내 앞에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해 와. 그래서 나를 보면서 인사를 해와 가지고 내가 인사를 했는데 모르지만 잘.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한 거였다든가 이런 식으로 무한한 상황들이 있잖아. 내가 그걸 못 견디나 봐. 근데 옛날에 약간 초등학교 때쯤부터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해 누군가한테. 근데 내가 그때쯤에 좀 어떤 생각이 많이 있었냐면 '저 친구가 과연 나를 알아봤을까?' 뭐 이런. 그 알지?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 "천시 언님 하이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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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 아는 사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아는 사이인가라는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 친구가 굉장히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상대 입장에선 그만큼 생각을 안 했다든가, 어 나는 이 친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저 친구는 사실상 나를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밥 한번 먹자.' 하는 사이로 생각한다든가, 그냥 어색한 사이라든가. 근데 나는 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관계가 되게 좁고 깊은 편인데 난 못 넓어. 근데 이제 나 같은 완전 내향인들은 대부분 인간관계가 되게 좁단 말이야. 여러 명이랑 친구를 못 해. 나의 에너지가 그만큼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나의 외향적인 면모가 없어서. 그래서 그 좁은 인간관계니까 나는 이제 그 인간들이 굉장히 소중하잖아. 근데 이제 넓은 인간관계를 가진 분들에게는 나는 그 비교적 그만큼이 안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과연 저 친구랑 나는 인사를 할 만한 사이인가.'라는 생각부터가 일단 드는 거야. 나는 인사를 하고 약간 안부도 모를 수 있는 정도의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친구는 그냥 나랑 같은 반 친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게 약간 애매한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녕." 이랬는데 나를 그냥 쌩 하고 지나가는 이 경험. 이 경험을 몇 번 하고 이러니까 약간 되게 무안하고 부끄럽고 혼자서 상처받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먼저 인사를 하면 그때 내가 인사를 하는 게 '상처를 안 받겠구나.'라고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는 먼저 인사를 하면 그때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얘랑 무슨 사이인지 생각할 필요 없이 얘가 먼저 인사를 해 왔다 그럼 '오케이. 나랑 인사를 할 수 있는 사이구나.'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좀 내가 먼저 안 하는 습관이 들어 버렸어. 난 진짜 조용하게 다닌 편이어 가지고 더더욱더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돼서. 근데 또 지금 와서는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인사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많이 하는 거 좋은데 약간 귀찮아할 수도 있잖아. 내가 인사를 하루에 10번씩 해 버리면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 '아 저 사람은 인사를 몇 번씩 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이제 나는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입장이라거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분이 아까도 왔던 분이다. 근데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신 거다.'라는 이 구분이 잘 안 돼. 손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 처음 이쪽으로 오신 건지, 뭐 아까 왔었다가 잠깐 다른 데를 갔다가 오신 건지, 뭐 여기가 아예 처음 뭐 입구부터 해 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는 거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가 가지고 초반에 딱 다 입장하는 시간대엔 인사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처음 보는 것 같다면 인사 한번 하고 아님 말고 그냥.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 근데 이제 서비스의 기본은 인사라고 하더라고. 맞긴 한 것 같아. 인사 중요하잖아. 근데 이제 쉽지 않아 가지고 열심히 습관을 들이고 있어. 인사랑 뭐 "감사합니다." 막 이런, 이게 은근히 잘 안 하게 된다니까 신경을 안 쓰면.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나 약간 그런 습관도 하나 있었거든. 누군가랑 잘못해서 이렇게 살짝 부딪혔어.
이건 뭐 명백히 누구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내가 약간 "어이쿠." 이러고 말아. 아니 그랬으면 죄송해요." 이렇게가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이쿠." 이렇게 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 매크로 돌리듯이 이게 자동적으로 "아 죄송해요."가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이쿠." 하고 만다고. "앗." 이러고 말아. 그래서 '아 이게 안 되겠다.' 음. 저 인사 매크로를 돌려야 돼. 근데 요즘에 그래도 딱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인사 많이 하는데 그것도 같은 동료들을 만나잖아? 그러면 되게 바쁘게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아니면 막 다른 분들이랑 떠들면서 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게 참 그 와중에 내가 이렇게 하기가 애매해서. 난 원래 그리고 목소리를 잘 안 내는 편이거든? 옛날에 예를 들면 나 그거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막 대답을 다 같이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럼 나는 립싱크 했거든 항상. 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웃기다. 그래서 항상 립싱크 했거든? 막 뭐 예를 들면 뭐 "네네 선생님."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안 했어. 막 "합주기가 됩시다. 합."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입 모양으로 "합." 이러고 말고 말을 안 했어. 난 다 립싱크 했거든 엔가에서. 이거 다 립싱크를 안 한단 말이야? 나만 했어? 난 다 그러는 줄. 그리고 내가 또 많이 했던 게 약간 그 애국가나 이런 뭔가 같이 합창하는 경우 있잖아. 안 불러. 립싱크해.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 막 너무 재촉하는 경우 있어요. 뭐 "더 크게." 막 뭐 "다 불러. 너희 다 뭐 다 보여." 막 이러는 경우에 너무 아니면 "너무 다들 안 부른다." 막 이런 경우에만 하고 제 엔간해서 잘 안 했어. 네 그런 식으로 내가 목소리를 원래 잘 안 냈단 말이야. 나 왜 목소리가 원래부터도 좀 작게 타고난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소심해 가지고. 뭐 타고난 게 작다는 모르겠고 좀 작게 얘기하는 게 습관이었어. 그래서 저 방송도 초반에는 진짜 작게 얘기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작게 얘기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공기 70 소리 3 뭐 이런 소리도 듣고 되게 너 나긋나긋하다 막 조용조용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되게 부끄러워했어 방송하는 거 자체를. 저는 혼잣말이라는 거를 나는 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말을 안 하는데 혼잣말이라는 걸 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방송하느라고 혼잣말이 좀 늘었거든요. 나는 방송 때문에 말을 늘렸어. 방송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운드를 채워야 되니까 자꾸 혼잣말을 늘렸어. 막 리액션도 좀 하면서 막 게임하면서 막 리액션도 하고 막 이러면서 늘렸는데 그전까지 내가 혼잣말이라는 걸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게임할 때도 묵묵히 입 닫고 조용히 게임만 해. 채팅도 안 쳐. 그냥 묵묵히 입 닫고 게임만 해. 그냥 말을 안 해. 집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뭐 진짜 내 방에만 있다면 하루에 한 마디도 안 할 때도 있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난 원래 되게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편인 줄 알았어. 지금 보니까 아이들만 내 얘기 제일 좋아하는데 듣는 편이었고 말 잘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고 근데 이제 가끔씩 드립 한번 날리고 그래 통하면 아주 즐거워하고 약간 이런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옛날에는 방송할 때 뭐 "민원 걱정 없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
그래 지금은 이제 민원 걱정돼서 나 방음 부스가 진짜 갖고 싶어. 옛날엔 진짜 걱정 없긴 했거든. 옛날에는 아니 진짜로 제가 방송하는 거 처음에 들킨 것도 원래 집에 있으면 말 한마디를 할 일이 없는 애가 전화도 안 했으니까 집 안에 있으면 말 한마디를 할 일이 없던 애가 갑자기 막 혼자 떠들고 있는 거야, 컴퓨터 하면서. 그래 가지고 "엥 너 뭐 해?" 이러다가 들킨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밖에 들린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워 가지고 나는 약간 가족들한테도 뭔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사춘기 이후로 좀 부끄러워진 것 같아. 막 한 초등학교 막 이때쯤까지만 해도 알지. 막 친척집 가면은 막 "야 야야야 그럼 너 개다리 춤 한 번만 춰 봐라." 막 이거 알지 뭔가. "우리 제이 재롱잔치 좀 보자." 막 이러 알지? 개다리 춤 춰 봐. "아 잘한다 제이." 약간 하잖아. 근데 이제 난 친척들한테 하는 건 원래 부끄러워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는 했었단 말이야.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까지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사실 난 초등학교 때부터도 좀 부끄러워하긴 했어. 근데 이제 사춘기 지나고 훨씬 심해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부끄러우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노래 습관도 되게 안 좋게 갖고 있는 습관들이 다 좀 그렇게 부끄러워서 작게 부르는 습관에서 온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약간 진솔을 잘 못해. 작게 부르는 습관이 있어 가지고. 근데 약간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게 되게 이상해서 이렇게 들켜서 방송도 요즘에는 근데 말소리가 너무 커져 가지고 특히나 흥분하면 더 커져. 주변에서 그래서 가끔씩 놀래 갖고 너무 크다고 줄이라 그러는데. 민원이 없었던 게 맞겠지? 몰라 나는 근데 사실상 내가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거든. 막 진짜로 막 겁나 큰 소리 쳐 가면서 싸우는 거 있잖아. 그런 걸 가끔 새벽에 진짜 가끔 나 한 한두 번 들었어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거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뭐 옆방에 있는 오빠 목소리 정도는 들릴 때가 있지, 조용할 때. 근데 이제 거의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도 당연히 안 들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냥 봐 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그렇다고 내가 웬만해서 그렇게 막 엄청 늦은 시간까지 막 난리를 치면서 하는 방송은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제 노래방 할 때 좀 급발진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 옛날에는 진짜 방음 부스를 갖는 게 나 한 1년 차, 2년 차 때쯤에는 '아 방음 부스를 내가 돈 모아서 꼭 사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공간이랑 이런 게 마땅치가 않아서 내가 말았거든. 나 근데 좀 그런 이웃 운이 좀 좋기는 했었어. 전에 좀 스트레스 받은 적도 있긴 한데 근데 그 당시에 좀 싸우는 소리 들었던 집이 거기였거든. 막 물건 던지는 소리도 났어. 막 뭐 깨지고 막 이런. 그래 갖고 약간 좀 무서웠어. 비싸기는 한데 사실 그 당시에는 비싼 것도 비싼 건데 약간 그래도 후원 좀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근데 내가 따져 봤을 때 그러니까 방음 부스만 사면 사실 괜찮아. 근데 방음 부스만 살 수가 없이 약간 추가적으로 에어컨 같은 걸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마땅치 않았어. 내가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사 올 때 내가 지금 옷방으로 쓰고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딱 방음 부스 하나 넣기 딱 좋은 크기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 내가 쓸래." 이러고 선점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도 못 썼어. 내가 이사 오고 나서 그게 좀 불편하긴 해. 여기 공간이 좀 뭔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 전에는 내가 전에 살던 집이 지금보다 내 방이 넓었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오빠랑 이제
부모님 방 빼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부모님 방까지 세 개가 있는데 부모님 방은 당연히 큰 방이고 오빠랑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오빠가 더 큰 방을 쓰는 게 맞는데 저번 집부터 해 가지고 오빠가 나한테 큰 방을 양보해 줬어. 내가 그 와중에도 큰 방을 쓰고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좀 작아, 전에 집보다도. 근데 전에 집은 내가 쓸 때 침대 공간이랑 이 컴퓨터 공간이 분리가 좀 돼 있었어 가지고 그 컴퓨터 공간 뒤에는 쭉 통로에서 문이었단 말이에요. 옆에 침대가 있고. 근데 지금은 내가 내 반캠을 보신 분이 없겠지? 내가 이렇게 뒤에 침대가 바로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공간이 없어서 내가 아마 링피트 방송도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거든. 공간이 없어. 내 의자 딱 하나 놔놓고 뒤에 공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뭐 3D 풀트 방송 막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지금 뭐가 없다 보니까 더더 그냥 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곳임. 하려면 뭔가 방 구조를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아. 창문을 그냥 막아버리고 컴퓨터를 그냥 이렇게 옮겨갖고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아, 그냥 저 쓸데없는 피아노를 갖다 버릴까? 피아노 저거 쓸데가 없는데. 맨날 내가 저거 완전 초등학교 때 쓰던 피아노인데 이사를 그때 이후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쯤 왔거든요. 갈 때마다 내가 근데 내가 칠 수도 있잖아. 한 번도 안 침. 내가 진짜로 나 진짜 친다니까. 나 진짜 칠 수도 있잖아. 너 뭐 어떻게 알아? 이래놓고 이제 한 번도 안 침. 피아노 옛날에 쳤어요. 초등학교 때. 지금은 다 까먹어서 못 치고. 나는 근데 좀 맥시멈 리스트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옷도 내가 이거 입을 수도 있잖아 하고 남겨놓잖아. 한 번도 안 입어. 나 지금 버릴 옷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이야 지금. 그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플리마켓처럼 해서 다 같이 나눠 입었던 적이 있거든. 한 번 더 열어야 될 것 같아. 못 입는 옷이 너무 많아. 피아노를 완전 어렸을 때 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원을 어떻게 다녔냐면 항상 친구를 따라다녔어. 맨 처음에 근데 피아노 학원도 약간 내가 그 당시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가 걔랑 계속 붙여 다녔단 말이야. 나는 좀 나한테 애착 친구 한 명이 생기면 걔한테만 오로지 직진해서 걔랑 엄청 친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랑 막 이렇게 계속 붙어 다니다가 걔가 피아노 학원에 가야 된대. 질 수 없지. 나도 가. 그래서 걔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을 나도 같이 등록을 해 가지고 피아노 학원에 갔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 애착 친구와 멀어지고 또 다른 애착 친구가 자기 피아노 학원 갈 거래. 바로 걔 다니는 학원으로 옮겼어. 네. 피아노 지금 배워요. 나 지금도 약간 다시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근데 약간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못 가는 중이고 돈과 시간이. 피아노 근데 배우는 거 난 나쁘지 않다고 봐. 이게 약간 내가 피아노 학원은 뭔가 그 애기들이 많이 가잖아. 내가 퇴근할 시간이면 이미 닫더라고. 그래서 어라? 내가 퇴근할 때 이분들도 퇴근하시네. 피아노 한 개에 얼마 정도 하냐고요?
근데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하면 되지 집에서 연습 안 해도 되는데? 피아노. 그냥 전자 피아노는 근데 사실 막 엄청 비싸다는 아닐 텐데 그냥 그 그랜드 피아노가 비싼 거지. 전자 피아노. 뭐 싸게 사면 5만 원에도 사는데? 근데 약간 무난하게 한 10만 원? 평균가가 한 10만 원 하는데 아니면 아코디 그 뭐야 멜로디언 저 멜로디언 맞나 그거? 멜로디언 쳐 똑같아. 근데 나는 약간 내가 생각하기에 음악적인 재능은 좀 있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나는 뭐 지금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나 좀 요령 많이 피우고 되게 딴청 피우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래 막 약간 짱구였어. 짱구이자 뽀로로였어. 그래가지고 학원쌤들이랑 막 맨날 저 공부하기 싫어요. 저랑 그냥 계속 상담해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저 안 들어갈래요. 막 이러고. 피아노는 이제 다들 하는 국룰로다가 그냥 색칠만 해놓고 오케이. 자, 뚠 한번 친 다음에 오케이.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한 곡 쳤다. 오케이. 동그라미. 포도 하나 칠해. 그리고 이제 또 막 좀 놀다가 오케이. 이 정도면 솔직히 10번 다 쳤다. 오케이. 10번 다 칠해. 그래서 뭐 한 번도 안 친 적도 많아. 아니면 뭐 약간 한 번 정도 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제 9번 놀아. 그리고 이제 색칠해. 그리고 오케이. 이 정도면 10번 시간 다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진짜 근데 거의 다 그렇게 했어. 완전 어렸을 때나 막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붙으면 악보 한 번 보고 칠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진짜 피아노를 좋아해가지고 막 너무 배우고 싶어 했을 때 그때나 막 열심히 치고 나중에는 내가 이미 나 칠 줄 아니까 나 그래서 원래 진도도 좀 빨리 나갔어. 그래서 그냥 안 치고 그냥 오케이 이 정도 시간이면 됐다 이러고 그냥 검사 맞아.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들켜. 너 안 쳐봤지? 이러고. 아닌데요? 스테니와이 안녕. 내가 자꾸 리액션으로 내 허벅지 쳐서 아파. 요즘 성인들을 위한 야간반도 있다고요. 내가 알아본 데는 없더라고. 근데 집 근처에 피아노 학원이 하나 있거든? 애기들용이라서 안 하시는 것 같아. 흰구링.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나는 그리고 약간 근데 내가 열의가 있던 것도 있긴 했어. 나 좀 쓸데없이 외우는 거 잘했거든 어렸을 때. 내가 그 코난 일본 이름 막 맨날 쓰고 했었다 그랬잖아. 극장판 1기부터 막 한 16기까지 쭉 쓰고 막 코난 일본 이름 그냥 도일이부터 해가지고 찌소석 막 밑에다가 검은 조직 막왜 이따만큼씩 쓰고 이런 게 내 취미자 낙서자 막 그랬잖아. 그런 거 그런 거 하듯이 쓸데없이 그런 걸 많이 했거든. 그렇게 막 외워가지고 이렇게 쭉 리스트하고 이런 거. 그래서 나 막 원소기호 이런 것도 그냥 쭉 그냥 물론 막 한 20번까지밖에 안 외웠지만은 옛날에 엘리먼트 헌터? 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수엘리베 해가지고 원소기호 쭉 노래로 해주는데 이거 외우고 다니고 막 하파타카 찾아 사바마라 타나가 막 이런 거 막 쓸데없이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피아노도 보면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악보를 볼 줄 알아야 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악보를 보는 방법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그 수학 공식 외우듯 근해 공식 외우듯이 뭔가 이렇게 외워야 된단 말이야. 샵이 붙는 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더라? 지금은 까먹었는데 뭐 샵이 맨 처음에 파에 붙어요. 샵이 막 여러 개 붙어 있는 악보들 있잖아. 님들 악보 아시나요? 볼 줄? 이렇게 악보가 있잖아. 크게 나온 거 없나?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맨날 흐린 거야 다? 악보가 있으면 얘는 없네. 이게 없네. 이것도 없네. 붙은 게 없네.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내가 그냥 확대를 해줄까? 확대를 해도 작아. 병글님도 하이 안녕. 안녕. 나 말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허벅지 쳤어. 아파. 근데 원래 뭐 이렇게 치면서 얘기하는 편이 아닌데. 보이시나요? 내가 들어가 볼까? 자,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샵이 붙어 있거든요. 처음에 파이 붙습니다. 내가 플랫을 외웠는데 밤나무 가라사대로 외웠거든?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줬어. 바나마 뭐 이렇게요. 그래서 바가 가나다라마 바 사 뭐 이렇게. 아닌가? 밤나무 가라사대가 잠깐만 파니까 샵 아니야 그게? 뭐야? 샵 어딨어? 왜 샵이 없냐? 샵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 있다. 발견. 이렇게 보시면 샵이 붙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파에 묻고 뭐 그다음이 시에 붙었 아니 도인데? 그다음이 솔인데? 파도 솔레 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샵이 붙는 순서가 있어요. 얘네가 무조건 규칙적으로 붙거든요. 맨 처음에 무조건 파고 그 다음이 도고 그 다음이 솔이고 그 다음이 레고 뭐 이렇게 해서 쭉 7개인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쓸데없이 외우고 다녔어 내가. 그래서 이런 거 나 그래서 음악은 무조건 100점 맞았거든. 공부 안 해도 어차피 피아노를 배웠으면 피아노에서 어차피 악보 보는 법을 다 알려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음악은 잘 볼 수밖에 없어. 공부를 안 해도 이미 내가 다 배운 것들밖에 안 나와서. 파도 솔레 라미시 맞다. 근데 이제 다 까먹었지.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포르테 뭐 이런 것도 여기 위에 보면 막 기호 같은 거 있고 다 까먹어서 몰라. 근데 옛날에는 이제 나 이런 거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그리고 다니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물론 내가 안 줬어도 됐던 거겠지만은 그래서 나 피아노 좋아했는데 내가 피아노를 처음에 그렇게 학원을 따라서 친구 학원을 따라서 갔었다. 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대충대충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거기 학원에서는 좀 잘하는 편이었어. 오래 다닌 것도 있고 나 유치원 때부터 다녔을 건데 유치원은 아닌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해서 나 한 초등학교
오래 안 다녔네 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는데? 1학년인가? 나 왜 오래 다녔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당시에 콩쿠르이 열렸었는데 내가 이사 가서 못 나왔어. 이사 가면서 학원 끊었거든. 콩쿠르 나가라고 제안 받았었는데 저 이사 가는데요? 하고 에? 저 이제 그만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력은 내가 더 그러니까 그 체르니도 보면 30, 40, 뭐 이렇게 130, 40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더 높은 단계였는데도 나보다 낮은 친구들이 나왔었어. 근데 약간 사실 뭐 엔간하면 다 보내줘. 그렇다고 막 엄청 잘한 건 아니고 내가 수학 경시대회도 나왔어. 그냥 엔간하면 내보내줘. 뭐 그렇게까지 막 재능이 있고 이게 아니고. 댄스 스포츠도 오래 하고. 나 약간 쓸데없이 그런 거 좋아해서 내가 스포츠 댄스 할 때도 나는 여자 역할하고 싶었는데 이게 댄스다 보니까 여초란 말이야. 애들이 그 방과후였는데 방과후로 여초야. 남자애들이 신청을 안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남자 역할에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키가 큰 편도 아니었는데 내가 남자 역할을 맡아버렸어. 난 여자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걸 하는데 내 여자 역할 부분도 그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외웠어. 내가 거기서 제일 오래 다니긴 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남자 역할을 하는데 여자 역할도 어차피 근데 사실 반대로 하면 여자 역할이기는 해. 발이 이렇게 맞잡고 하잖아, 손을. 이렇게 마주보고 하니까 사실 반대로 하면 여자 역할인데 조금 다를 때가 있지. 뭐 돌려준다든가 이런 걸 하면 여자는 돌고 남자는 이렇게 잡아주는 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하긴 해. 그냥 발만 바꾸면 되기는 해. 그래가지고 내가 다 외우고 있었어. 그래서 그 뭐냐 마지막에 학교에서 뭐 학년 말쯤에 이렇게 뭐 학예회 같은 거 열잖아. 그럴 때 이제 너 여자 역할도 외우고 있지 해가지고 그때 인원 부족해서 내가 뭐 이렇게 여자 역할로 나간 적도 있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네,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그걸 나가느라고 엄마가 거의 처음으로 화장을 시켜줬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발랐던 립스틱이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약간 화장 되게 불편하고 립스틱 맛도 없어 이러면서 애들이 맨날 틴트 발라볼래? 막 이러고 그거 맛있어? 이러면서 맛없을 것 같아 안 바를래 맨날 이러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 내가 원래부터도 약간 음악이나 뭐 이런 예체능도 좋아하긴 한 게 미술도 사실 방과후 적 있어. 근데 실력이 이 모양이라 그렇지. 피오피부 이런 것도 했었고 종이접기 이거 맨날 했음. 방학 때마다 했어. 그리고 이제 합주를 한 적이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악기들로 해서. 근데 나 그런 거 무조건 꼈거든. 나 그냥 악기 자체를 겁나 좋아해가지고 뭔 합주가 있다 하면 무조건 꼈어. 근데 이제 약간 가요제? 동요제처럼 해서 약간 1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학교에서 열었단 말이야. 동요 합창도 열었었는데 합창 때는 나 지휘자 하고 싶어서
선거 나갔다가 떨어졌고 열심히 했는데 젠장 인기 투표에서 졌어 젠장.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고 합주 같은 거 하면 무조건 나가는데 늘상 합주를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포지션에 내가 못했어. 그게 진짜 싫었어. 나는 내가 기억나는 거는 2개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리코더 합주였어. 그래서 각종 리코더로 합주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리코더는 소프라노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종류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소프라노 리코더거든요. 근데 이제 알토 리코더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아시긴 아셔. 조금 더 큰 애 있어요. 알토 리코더. 알토 리코더도 나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나는 맑고 청량한 소프라노가 귀엽잖아요. 소프라노가 귀여워요. 소프라노보다 또 작은 애도 있긴 하거든? 메조 소프라노였나? 더 작은 애도 있어. 걔는 진짜 빽빽거려 소리가. 근데 이제 얘보다 그냥 이 소프라노보다 좀 더 큰 알토 리코더가 있는데 알토 리코더 이게 그 조그만한 거고 이게 기본이고 이게 알토인가 보다. 만 돼도 소리가 별로야. 그리고 이제 더 큰 애들 생기거든요. 막 이런 애도 생기고. 근데 나는 이제 소프라노나 메조 소프라노 맞나? 더 조그만 애 하고 싶었는데 소프라니노네. 소프라니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근데 나한테 큰 애를 주는 거야. 아, 잘못 눌렀다. 그 당시에 내가 손이 큰 편도 아니었어서 힘들었어, 심지어. 손이 안 닿아. 너무 커가지고 잘.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나 막 그때 소프라노 거까지 외우고 있었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 또 이렇게 이거 말고 그냥 여러 가지 악기로 합주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리코더 그냥 소프라노 리코더가 있었고 뭐 실로폰이랑 뭐 캐스터네츠 막 뭐 트라이앵글 막 이런 거 있잖아. 꺾인 거 그냥 여기다가 입 대고 부는 거지. 근데 나 요 정도까지는 안 가고 여기까지 갔던 것 같아. 해봤자. 꺾인 것까지 나도 안 갔어. 근데 이제 그거 하다가 나는 이제 앵간하면 리코더나 실로폰 뭐 이쪽 하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 그 합주 담당하신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어. 그랬더니 오케이 너 우리 반이지? 너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같은 반 애들을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포지션으로 빼버리셔가지고 나 작은 북이었어. 단 한 명이었거든. 큰 북 한 명, 작은 북 한 명. 웬만한 애들이 다 리코더랑 실로폰 불어서 내 친구들도 다 그거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거기 끼고 싶었는데 나 혼자 작은 북인 거야. 세상에 나 할 게 없어. 작은 북 뭐 심지어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알려주지도 않아 잘. 뭐 그 사람은 뭘 알겠어.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신데 음악 선생님도 아니시고. 그래서 맨날 큰 북 친구랑 맨날 떠들고나 있고 우리 차례는 언제 오냐 이러면서 할 것도 없어. 근데 그냥 퉁퉁퉁퉁 치면 그게 나지 뭐해 그걸로. 차라리 드럼을 쥐어주면 몰라. 그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리코더 외우고 있었어. 그래서 막상 리코더를 맡았던 친구들보다 내가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어머나라는 곡을 쳤었거든. 그거랑 약간 타이타닉 뭐 이런 거 쳤는데
내가 리코더 맡은 애들보다 더 오래 외웠어. 그래서 근래 리코더 한 번 산 적 있었고 내가 진짜로 내가 그나마 재능이 있었던 게 악기 쪽인 것 같다, 음악 쪽인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다면 약간 성취감을 위해 악기를 배워보자 이러면서 잘했던 뭐 리코더, 오카리나 이런 건 좀 싸잖아. 피아노 이런 건 좀 비싼데 피아노는 근데 내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칠 수가 없더라. 일단 양손이 따로 안 움직여. 양손이 따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양손이 오른손 보느라고 오른손 바빠. 오른손 쳐. 이제 그 다음에 왼손을 봐. 근데 왼손을 쳐. 둘이 같이 안 돼. 따로는 어떻게 해. 근데 같이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갖고 글렀네 하고 쉬운 리코더랑 오카리나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하자. 막 그 칼림바 그런 거 막 사볼까 막 했는데 사봤자 안 한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 아 재밌었는데 리코더도 지금 다 까먹었을 듯. 재밌었는데. 근데 나 단소는 진짜 못 불었어. 우리 오빠는 단소를 잘 불었거든. 단소가 이게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잘 안 났어. 우리 오빠는 잘 나더라고. 단소는 못 불었어. 전통 악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장구는 좀 좋아했거든. 나 악기 하는 게 의외야. 그냥 완전 어렸을 때긴 해. 그래도 한 막 중학교 때까지 막 오카리나를 배운다 치면 막 금방 했거든. 근데 뭐 그 이후에는 사실 악기를 다룰 일이 없어가지고 리코더나 뭐 이런 거나 가끔 했지. 그때 내가 방과후로 했던 스포츠 댄스 종목이 자이브였거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이브는 아마 잘 모르실 거고 뭐 탱고 막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가 있냐? 난 그렇게 잘 몰라.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나는 거기서 그 방과후 반에서 내가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으니까 나 좀 치는데?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그 프로들의 스포츠 댄스를 본 다음에 내가 했던 건 약간 소꿉장난이었구나. 와 이렇게 현란한 거였다고 하고 이제 바로 벽을 느끼고 내가 했던 건 소꿉장난이었군 했지. 지금까지 했더라면 나 근데 그거 좀 아쉽기는 해. 약간 피아노 좀 계속 했었으면 좀 좋았긴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 악기가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집이 그게 좀 쉽지 않았어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바이올린 반이 처음으로 생겼었거든. 방과후에 내가 너무 듣고 싶은 거야 바이올린을. 바이올린 너무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진짜 쫄랐었는데 안 시켜줬었어. 우리 오빠가 나중에 커가지고 성인 돼서 본인이 본인 돈으로 바이올린 과외를 받았었는데 좀 받다 말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나한테 한번 바이올린 해볼래?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귀찮아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 지금도 약간 바이올린은 딱히 그닥 안 하고 싶고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나마 피아노 이런 거. 나 그리고 지금 약간 드럼 하고 싶어. 드럼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또 내가 지금 보컬학원 다니는 데가 사실 진짜 드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 거기에. 원장님이 드럼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인가? 드럼 하고 싶어. 뭐지? 작은 북 조기 교육인가? 작은 북 된장. 이게 뭐냐고 이거 작은 북.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큰 북, 작은 북 된장.
맨날 큰북 친구랑 떠드는 거밖에 할 게 없었어. 우리 봐주지도 않아. 인원 적다고. 오케이 그럼 리코더 해볼까? 이러고 리코더 시키고. 오케이 그럼 실로폰 해볼까? 하고. 우리 차례는 언제 오나요? 나 하필 그 선생님반이어갖고. 진짜 내가 느꼈을 때 내가 만난 선생님들 중 가장 최악의 선생님이었어. 객관적으로도 별로인 선생님이었고 내 주관적으로도 별로인 선생님이었고 지금이면 진짜 신고당할 법한. 오늘 좀 달라 보여 나. 옛날엔 뭐 이것저것 좀 잘했어. 지금 다 굳어서 그렇지. 공부도 나름 곧잘 하는 편이었고. 근데 이걸 약간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 내 친구들이 맨날 옆에서 야, 채희가 공부를 잘했어야 이러면서 막 다 옆에서 나가지고 막 그래. 야, 채희가 키가야. 너는 야 채희 키가 몇인데 너 그거 지금은 디지몬 보는 응애입니다. 그 당시에도 디지몬 보는 응애였긴 한데 디지몬이나 볼까 이제? 언제 내가 9시 36분까지 떠들었대? 아 이래갖고 디지몬 언제 다 봐. 이거 큰일 났다. 꼭 할 게 있을 때 재밌다니까 라디오가. 할 게 없을 때는 할 말이 없고 이게 참. 왜 그래 지금도 나 퍼즐 게임 할 때 잘하잖아. 근데 나도 나름 퍼즐 게임 괜찮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체험이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아무튼 내가 멍청한 게 아니고 님들이 똑똑한 거라고 생각함. 난 그렇다고 생각해. 디지몬이랑 같이 보자 이제. 나 어제 그 쇼츠 만드느라고 오늘은 또 같이 보기 하려면 리방 해야 되네. 저번에는 왜 리방 안 해도 됐었던 거지? 띠용이네. 나 오늘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밥 먹고 바로 잠든 다음에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굿즈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 이제서야 굿즈 판매 시작했다고 그걸 올리고 근데 시작을 이미 해서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 후다닥 만들고 포스터 근데 내가 너무 새벽에 만들어 버려서 당장 올릴 수가 없어서 카페에만 빨리 올려놓고 다른 건 다 예약해놨는데 치즈직은 예약이 없어가지고 내가 치즈직 예약 못해서 내가 그 당시에 올렸거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진짜 큰 거 오겠지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인 건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 곤란합니다. 아닌데
아닌데. 오늘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고 뭐 기대는 크게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근들갑을 떨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 올린 셔츠 근데 어제 그래가지고 12시에 깨서 그 포스터 막 만들다가 포스터 다 만들고 이제 셔츠 만들어서 올려야겠다고. 난 근데 저거 진짜 금방 만들 줄 알았거든. 아니, 내가 영상 편집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데 내가 쓸데없이 소리랑 싱크 맞추는 걸 좋아해. 약간 소리 그 박자 맞추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제가 데뷔 PV 보시면 그 음악 제가 편집한 거란 말이에요. 음악이랑 내가 녹음한 거랑 같이 박자 맞춰서 내가 편집했단 말이야. 저거 맞추느라고 내가 쓸데없이 저런 거 맞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것도 되게 이번에 올린 쇼츠도 되게 간단한 거여서 나도 금방 만들 줄 알았는데 간단한 배경음인데도 내가 저거 박자 맞추고 있는다고 막. 그리고 은근히 이게 소리도 그렇고 내가 먹다가 딴짓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영상을 골라내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또 내가 오랫도록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러 개를 내가 잘라 붙인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썼나? 뭔가 익숙한데? 넣은 거야? 만 거야? 이러고. 근데 이미 다 잘려 있어가지고 원본의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진짜로.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지. 자본의 힘이 참 좋구나. 돈만 들이면 이제 이 시간 갖는 게 없이 호다닥 해주실 텐데 이 정도 간단한 편집은 나는 이거를 내가 하니까 몇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이제 전문가가 하잖아. 후다닥 한다니까 이런 거는. 그냥 처음에 내가 뭐 올렸을 때 이렇게까지 알고리즘을 잘 탄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잘 나온 거야 조회수가. 그래서 좀 근들갑 들었는데 알고리즘 잘 탔나 봐 이러고 기쁘당 이러고 있었는데 얘기하자마자 바로 멈춤. 헉. 흠. 머스타드. 그래도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믿어. 근데 사실 이만큼만 해도 굉장히 잘 나온 거야. 그저 과자를 먹을 뿐인 영상인데 뭐. 그저 과자 먹는 영상 하나로 이만큼 뽑았다. 이거 이 정도면 굉장한 거지. 그리고 이제 내 채널에 이제 이번 커버곡이랑 이런 게 안 올라가 있었어서 홈에 그거 추가하고 이것도 옛날부터 올려놨어야 됐는데 다른 분들 채널에 나온 내 영상들 만들어 놓고 그 다시 보기 채널 편집 영상 채색 목록도 좀 수정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해. 나중에 미루면 절대 안 하죠.
여츠는 처음에 갑자기 떴다가 나중에 주춤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 어쨌든 한 번이라도 뜬 게 어디야.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 사실 이게 진짜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막 뭐 프로 유튜버 뭐 유명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뭐 이만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없는 상황인 거라 사실 조회수가 나와주고 구독자가 오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이긴 해. 맞지? 한 잔해. 순서가 어떻게지? 잠깐만. 저 레드팀인가요? 왜 예. 팀이야? 2월 28일. 2월 25일 이게 먼저군. 됐다. 그럼 이제 근데 유튜브는 왜 이렇게 내가 굿즈 포스터 화질이 안 좋게 나왔냐? 급발진. 마음에 안 드네. 유튜브 게시물에 있는 애들은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 카페 걸로 보면 화질이 되게 좋은데? 윙? 뭐지? 핸드폰으로 한번 볼까? 어디 보자. 핸드폰으로도 안 좋아. 여긴 화질이 왜 이래? 에? 응? 크기 그렇게 안 쪄, 근데. 뭘요? 치즈직에서는 안 그런가? 치즈직도 화질 괜찮네. 왜 유튜브만 저러지? 아이? 뭐 어쨌든 그러면 내가 바로 리방하고 그 아이스티 한 번만 떠와서 디지몬 봅시다. 디지몬 1시간밖에 못 보겠네. 근데 그만큼 봐야지 어디야. 나 오늘 근데 약간 일하면서 자꾸 디지몬 생각이 나는 거야. 디지몬 보고 싶다 이러고. 오늘 갑자기 코난도 보고 싶고. 근데 요즘에 애니메이션 좀 좋아. 보고 싶어. 그래서 약간 그 애니메이션 리뷰 막 뭐 이런 거 보고 있어. 빠르게 리방할게요. 챙봐? 아니 금방 올게. 안녕.